안녕하세요. 전 른 네스입니다. 30대 중반에 이르는 미혼 여성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 번 시집을 갔다가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사건만 없었다면 이제쯤이면 유부녀로서 가정을 이루고 있을 것이었겠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한없이 추하고 못생긴 모습을 보여주며 예비 시가와 파혼까지 경험하고 갑작스럽게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본성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뭘 망설이고 더 가보지 않고 상견례에서 나아가기로 결심한 선량한 엄마에게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엄마께서 한 말 중에는 사람 위에 돈을 두는 사람하고는 기진도 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과 살면 행복해지지도 않고 돈을 두둔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나이에 맞춰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맞는 때에 결혼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조금 미뤄도 괜찮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결혼을 조금 더 오래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예비 남편과는 3년 넘게 만나며 다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팀장과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늘 냉철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가 애쓰며 승진한 이유를 직장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며 그릇된 면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비록 저는 대리였기에 약간 제압되는 느낌도 있었고 남편보다 떨리는 부분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위치가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리고 업무가 끝나고 처음으로 그 사람과 회식 자리에서 만났는데 내 업무 중에 보던 사람이 많아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사람들과 매우 밝고 재미있게 어울리는 것에 놀랐죠. 그 사람은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놀 때는 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술을 못 마시는 탓에 어색하게 앉아있던 나는 언제 떠날지만 살피다가 조용히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놓고 온 목도리를 주더라고요. 심지어 큰 길가로 나와서 친절하게 택시까지 태워보내줬어요. 그런 사소한 일로 우리 관계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 초반엔 호칭조차 정리되지 않아 웃지 못할 일도 많았어요. 팀장님, 커피 어떤 걸로 드실 건가요? 아이, 또 밖에 나와서 내가 팀장님이 부르지 않으라고 했다니까 남들이 보면 우리가 회의하고 만난 걸로 알겠지. 우리 지금 데이트 중이야. 난 내 여자친구한테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는 그런 못된 놈 아니니까. 자리를 옮기고 자기는 앉아 있어? 아, 또 팀장님이 그랬대. 버릇이 들어 자꾸 그러더니? 오늘도 그럼 내 얼굴 보고 자기야 10번을 불러야 하니까 아니면 결혼해야 할까? 팀장님 부를 때마다 10,000원씩 주라고. 그러면 나는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겠어. 팀장님이 호칭을 떼기까지 1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것도 우리 둘에겐 그때는 특별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나도 서로 마음은 진지하였지만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부모님을 소개하는 것도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매우 엄격하고 대장부 같은 성격의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아빠가 하던 스포츠 의류를 이어받아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알기 모르게 사업에 재능이 숨겨져 있었던 건지 엄마가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어요. 아빠는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반면에 엄마는 과감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바뀐 것 같았어요. 엄마가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마치 고기를 따를 듯이 확장되어 갔고 엄마는 골프 의류 등 여러 사업을 더 확장하면서 더욱 바쁘고 약속이 많아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를 보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엄마보다 더 바쁘고 약속이 많은 모습을 보았죠. 이런 엄마를 처음 만나면 남자친구가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집으로 와서 엄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우리 딸하고 만난 사람이야. 헌칠하네 라며 맞이해 주셨죠. 처음 인사가 낯설었지만
엄마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머니 다음에 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언제 다시 정식으로 만날 일 있으면 들어왔다가 술은 좀 하지 않았나 합니다. 아, 잘 됐다. 안 그래도 제가 좋은 날 써가든 술리 한 병 있었는데. 아, 첫 만남에 어떤 상황이야? 다음에 라니까요. 차도 가져왔는데. 아니야, 어머니 한 잔 주십시오. 성격 시원해서 좋네요. 전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신이 내린 듯이 콧노래까지 부르며 술을 내오셨어요. 남자친구도 당황한 모습을 감추려 애썼어요. 이해해요. 우리 남편이 조금 부드러운 성격이라서 제가 그렇지 못해서 얼어붙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인자하고 우아한 장모님의 모습이 좀 드러나야 하는데 예전부터 남편이랑 자리를 바꾸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의 만남에 대해 집에서는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이 나타났고 어떻게든 얼버무리며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는 건 처음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 봐요. 물론 제가 적지 않은 사람이라서 누구를 만나든 부모님이 너무 궁금해하십니다. 얼굴이라도 보자고 그러실 수도 있어서 조심합니다. 여자 쪽에서 부담이 훨씬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서로 인사 정도 하고 지내자고 하죠. 괜히 피하지 말고. 원래 나이가 들면서 따지고 생각할 일도 많아지는데 결혼이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못 모를 때 한다는 말도 있잖아. 나는 두 사람을 견 좋은 중에 그러니까 언제든 둘이 인사하고 싶을 때와 다행히 엄마는 그날 남자친구를 친근하게 대해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리를 마무리하고 남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남편이 어머니 성격이 너무 시원하고 좋다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안도를 했어. 그리고 엄마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집 이야기 아직 자세하게 말 안 했지? 응. 아직 서로 조심스러워서 거기까진 얘기 잘 안 해. 엄마 생각엔 결혼 얘기 나오고 나서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보니까 사람이 신중하고 제가 뭘 곰곰이 따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엄마 눈에 그 사람이 간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 걸 따졌으면 자기보다 연봉 높은 사람하고 연애 시작도 안 했겠지. 집방 분위기가 그러면 아무리 안 따지고 마음만 보고 만난다 해도 나중에 가선 저질하게 될 수도 있어. 아버지도 없고 엄마 혼자 있는데 당연히 속사정을 몰라 부담스럽게 보지. 그러니까 여태 내 이야기를 안 했지? 아유, 아니라니까 말 안 한 건 나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말 들어 너도 알다시피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니? 엄마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야. 아빠랑 30년씩이 친구였어. 사람은 겪어봐야 끝까지 알게 되는 거야. 나중에 말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이 만남을 시작으로 나도 얼마 가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야. 어느 날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집에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 날 다행히 제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호감 어린 시선으로 봐주는 것 같았죠.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길에 눈빛에서 안도함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참 사랑스러워하셔서 알겠어요. 아마 살았다면 딸에게 열렬한 아버지가 되셨을 거예요. 정말 나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집가도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계셨으면 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엄마와 둘이 참 어려웠을 텐데 엄마가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엄마가 이어서 하느라 아버지가 계셨으면 좀 더 편안했을 텐데. 아,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해가 가네요. 결혼을 서둘러서 아직 준비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도 아직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싶어 해서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명함이 분명하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쪽이 양보하는 게 상식인 거죠. 아, 그럼 괜찮겠네요. 아, 아닙니다. 돈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어머니와 우리 아이와 함께 살다가 엄마가 서둘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따를 거라고 알아서 준비되면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뭐 하라고 어머니는 급하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실비보험이었고 집안 좋은 데도 엄청 많았거든요. 아닌 말로 우리 아들이 직장도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빠지지 않는다고 말해. 이런 남자 잡혀 있으면 빨리 데려가야지. 다른 여자들이 눈치 주기 전에. 아내, 저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일할 때도 보며 배울 점이 많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이유로 서둘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맞아, 만날 때마다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고. 나도 이것저것 따지기는 싫어. 그냥 내 아들이 좋으니까 그거 하나로 결심한 것뿐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리고 아이도 그렇다네. 1살이라도 덜 어릴 때 그때가 좋은데? 어머, 얼마나 빠르게 이런 얘기부터 꺼내는 거니? 그만큼 나한테는 이미 내 며느리 같아서 하는 소린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줘. 그리고 우리는 땅도 있고 그래서 정말 힘들면 그걸 팔아도 된다니까. 마음만 먹고 가능하면 빨리 알아줘. 어머니 하루 빨리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리를 마무리하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가방을 보더니 놀라셨어. 아니, 너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고 하던데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너 퇴근하고 오면서 바로 왔는데요. 왜 그래요? 라고 답변했는데 어머님이 요즘처럼 그러셔서 좀 당황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간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름 신경 써서 나갔는데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내가 장군인 줄 알았거든요. 좀 검소하다고 봐야 할지 짠하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 말고 내가 곧 연락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 집에. 명품을 사고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어.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짐이 많이 들어가면 가벼운 가방이 더 좋더라고. 알았어. 그럼 연락하면 집에 오겠어. 나는 솔직히 몇백씩 써서 가방 사는 것은 나한테 괜찮아 안 보여. 하나 더 사면 평생 안 된다던데 요즘은 유행 타는 것 같아. 친구들도 3년만 지나면 판다더라고. 내가 번 돈으로 몇 개 사도 되지만 회사 다니면서 다른 직원들 보니까 비슷한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띈 거야. 로고가 크게 박힌 건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 그래서 오래 써서 손에 익은 그 가방이 훨씬 좋았어. 그런데 어머니 눈에선 안타깝게 보였던 걸까? 그때는 인사치레로 한 말로만 알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며칠 안 되어 나에게 바로 연락했어. 어차피 나는 어머니 부름에 시댁을 갔다. 현관 입구부터 소란한 기운이 느껴졌어. 오늘 대청소하는 날인지 사계절 옷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거실에 쌓여 있더라고. 내가 잘못 온 건 아닌가 싶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반가운 표정으로 손짓을 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잘 왔어. 빨리 들어와. 오늘 집안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오늘 청소하는 날이었나 봐. 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지? 뭐라고? 내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제가 너 좋아할 만한 것들 다 꺼내 넣어서 마음껏 고르라고. 이거 명품은 물론 알아주는데 괜히 오래되었어도 좋은 거야? 점고 예쁠 때 들어보는 거야? 나 드리면 무슨 소용 있어? 아이 참, 브랜드인데 지금은 300도 안 주는 거야? 이 가방은 5번도 안 들어본 새 거야? 어머니, 몇 년 된 가방인데 어디서 샀는지. 아이고, 이 가방은 너무 낡았고 부담스럽다. 갖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야. 내가 가방 좀 바꾸는 게 어때? 우리 둘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야, 이쪽 끈이 곧 떨어질 것 같아요. 너 명품 만들어 봤어요. 명품 가방이 얼마나 튼튼한데요? 보기엔 그래도 절대 쉽게 떨어지고 그러지 않다고 해요. 봐, 가방 하나가 사람 품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다르진 않아요.
일의 명품으로 영락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도 솔직히 느껴봐. 이거 장바구니 같은 가방을 들고 다녀서 기분이 다를 텐데. 이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괜찮아. 곧 내 며느리 될 텐데. 세상에 이 비싼 걸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그것만 챙기지 말고 엄마가 드릴 것도 골라봐.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계셨던 걸 내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조금 실례인 것 같아서. 나중에 새로 하나 살게요. 어머니 만날 때 더 신경 쓸게요. 너 자존심이 상당히 세구나. 내가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자 시어머니는 그걸 바닥에 탁 소리가 나게 내던지면서 기분 상한 뒤를 내더라고요.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어 버려서 한결같이 의심스러운 모든 말을 마구 뿜으며 토한 겁니다. 애정 가득 다른 사람을 아낌없이 뒤덮어주고 싶어서 내겐 엄청 중요한 것 다 나눠주는 건데 왜 감사한다는 말은 못하잖아요. 이래도 거짓말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면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요, 거짓말은 없잖아요.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참았던 건 내가 모를 줄 알겠지? 몇 년 동안 더 살아온 내가 알지 않을까? 아버지가 돌아가고 홀어머니 둘이 살고 있다면 당연한 일이겠지? 엄마가 재워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지금 결혼할 상황도 아닌데 명품 하나 살 돈도 없어. 어머니는 내 상황을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고 돈이 많다고 착각하며 거만해. 가난한 예비 며느리에게 참상을 주는 거야? 명품 백제가 좋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떠들고 사건 해명할 틈이 없었어. 남자친구에게 여쭤봤는데 엄마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엄마 오해하고 있어?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아주어야지.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 혼자 집 이야기가 바뀌는 것 같아서 그래? 진심으로 부탁하는데 돈 없어서 현재 상황. 결혼 못할 것 같아 결코 없네. 우리가 약속한 부분 명확히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은데 난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남자친구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날 상황에서 우린 싸우게 됐어. 엄마가 명품 가방을 달라 했을 때도 운다네. 엄마는 며느리 생기면 줄 거라며 겉옷이나 가방 같은 걸 모아두고 있던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받아줘야 한다고. 괜히 화를 내고 싸운 거야? 그냥 감사하다고 받았으면 됐는데 왜 그랬을까? 어쩌면 엄청난 집안 딸이라고 거짓말을 할까? 아니야, 있는 그대로만 말해야지. 거짓말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니까. 나 그만 이야기할게. 이정인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2번 다시 겪지는 않겠다고 생각해.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엄마와 사업에 대해 얘기할 거야.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만 결혼 준비를 할 때까지는 엄마를 최대한 피해야겠다고 생각해. 존경하는 청자님, 오늘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결혼을 하기 하루 전이어서 전미 엄마가 옷까지 사다 주러 오셨습니다. 준비로 정신없고 어색해서 정말 죽겠네요. 이 옷 참 좋아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서 사람을 판단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많이 알고 싶어서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데 엄마가 사는 아파트까지 말을 다 하려고 했다는 게 듣고 나니 정말 죄책감이 커졌어요. 정말 죄송해서요. 부디 시어머니 대로 준비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봤을 때 겁이 났던 것 같아. 알아, 어머니가 실수를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스스로 씻어 가지고 있는 우리 딸 때문에 자랑스럽다며 많이 믿어줘. 무슨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힘든 연기를 할 필요 없어. 엄마는 어디에 있던 우리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같이 가서 누더기를 입고도 어깨를 펴고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고 강하게 보이던 엄마가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힘과 함께 나타났다. 후에 상견례 자리로 향했는데 그날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일단 예의 바르고 깔끔한 모습으로 아침부터 준비했어. 엄마가 알고 있는 식당으로 예약을 했고 엄마도 주로 손님을 모실 때 방문하는 곳이라고 해서 사장님과도 친하다고 했어. 식당에 도착한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엄마가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 결국 남자친구에 대해 칭찬을 시작하며 어머니의 표정이 풀리는 것을 보았어. 이렇게 멋진 분장을 가진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인물도 혼자 있고 처음 인사했을 때부터 제가 우리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도 잘 키우고 일도 잘하는 거라며 저희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나이에 벌써 팀장이라니 참 대단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팀장이 일찍 되었나 봐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아드님을 보기만 해도 든든하더라고요. 좋으시겠네요. 하지만 아들이 그런 곳이 있긴 하지요. 계속되는 엄마의 칭찬에도 어머니는 끝까지 성의 없이 대답만 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고 2번이나 식사만 둘이 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셈인가 싶어 나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대뜸 식사 위에 카드 하나를 올려놓고 뒷다 계산은 이걸로 하시죠 라는 뜻을 전해주시더군요. 내가 챙겨라. 이따 할 때 이걸로 해. 엄마는 음식값이 안 나왔는데도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식사 못 하실까봐 그러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이미 다 했어요. 어디 가면 성격 급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조금 듣지만 비슷한 것 같네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내고 그런 게 중요한지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 아이가 여기 예약하고 미리 낸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처음 보는데 당연히 제가 대접해야죠. 아니에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더 먹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시키세요. 여기 사람이 고르고 선택하실 거니까요. 예약한 식당이에요.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그래도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나중에 저희가 꼭 한번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개선 문제로 분위기가 좀 꼬이는 것 같았죠. 아직도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보여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 정도를 주고받으며 간단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내 앙금으로 남은 그 일을 굳이 여기서까지 언급하더군요. 정작은 시어머니 며느리 눈치를 살펴보는 것 같더니 저도 그렇게 된 적 있어요. 좀 며느리 같이 아껴주고 즐겁게 지내고 싶었는데 이번 생각은 어렵네요. 세상은 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제 욕심인 것이지요. 네. 우리의 눈치를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저는 우리들 며느리를 골라서 시집 보낼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자랑 삼아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모한 말로 설득했니? 넌 가만히 있어. 전에 나와 있던 일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미 어른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하고 자존심도 아주 강하더라고요.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저 때문에 잘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편히 연락도 못했어요. 저도 대충 전에 들은 적은 있었는데 기분 상하셨다면 저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는 일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주책맞게 행동을 했어요. 아닙니다. 딸처럼 생각하고 좋은 저희 아이는 제 기분을 챙겨주려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음식값이 안 나왔는데도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식사 못 하실까봐 그러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이미 다 했어요. 어디 가면 성격 급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조금 듣지만 비슷한 것 같네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내고 그런 게 중요한지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 아이가 여기 예약하고 미리 낸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처음 보는데 당연히 제가 대접해야죠. 아니에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더 먹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시키세요. 여기 사람이 고르고 선택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선물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격히 가르친 것도 있었어요. 그런 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펴주세요.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일로 인해 마음 쓸 일이 없어도 돼요?
엄마 동네에서도 엄마가 괜찮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아, 편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엄마의 사과를 받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다시 키워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엄마도 편하게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그 문제만 넘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이 결혼에서 고생하고 양보하는 건 정말 너무했어요. 이 말을 듣자 엄마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엄마는 나에게 사과했는데 그 후로는 나를 피해처럼 취급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엄마의 표정을 지켜야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속이 답답한지 한 컵의 물을 마셨어요.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보다 좋은 조건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게 부족한 거거든요. 전에 집이나 차를 전해줄 걸 약속한 외동딸도 있었는데 그녀도 외동딸 못지않게 민들레인거려. 저는 처음부터 이 결혼에 대해 그런 기대를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이 있으면 충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오늘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요? 네, 반박하고 싶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때처럼 말을 듣지도 않고 흥분하네요. 그리고 이윽고 귀도 기울여 주지 않더군요. 이미 그녀 자신이 결정한 대로 생각이 이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본인이 설정한 대로 생각이 이어져 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시간을 끌고 있었네요. 멈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매우 어려웠죠. 오, 시어머니,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요. 아니요, 사돈이 아니에요. 진정하시고 좀 앉으세요. 일단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아직 얘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그렇게 흥분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만 사돈이 얘기하시죠. 가만히 있어? 내가 아는 것은 없어. 너도 상황을 모르고 있었냐고. 아이야,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예비 남편도 우리가 이야기를 잘 몰라 하니까 어머니는 더 엄격해져서 얘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염치를 지녀야 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둘 생각을 해? 아들 하나 데려간다면 충분한데요. 어떻게 더 많이야?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빼먹고 있어요? 나는 누가 이러지? 사람을 정말 잘못 알았네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이고, 지불도 없이 큰 소리치고 보는 건 우리 엄마와 다르게 행동하세요. 이해도 없이 큰 소리치는 건 어머니 아니겠어요. 아, 봐봐. 금방 죄송하다고 하더니 개버릇 어디 가겠니? 이 여자가 정말 무슨 말이야. 토하네. 이거 봐. 내 아들도 나한테 귀한 자식이라고. 얘가 돈을 벌어다가 당신 딸 밥 짓는 거 알아. 아무리 사돈이 남편이 죽고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에게도 말했어야 했거나 우리에게 미리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 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누가 폭탄 선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아니야. 말 말아야겠다. 어지간히 대단한 집안에 잘나는 아들을 드셨나 봐. 그렇게 아까우면 평생 끼고 사시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내가 본 바에 의해 근사히 지내는 집 같은데 재벌집에 시집가는 상황인 줄 알겠네요. 누가 보면 뭐야, 나도 모르시겠죠? 화제를 내면서 파달라고 하려던 거잖아. 어쨌거나 상견례 한다니까 아주 신나서 먼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 이분이 싸그려 식당에서 밥 안 기사고 시집 보낼 생각을 하는 엄마가 다 있네. 부끄러워요. 너 잘해. 너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뭘 준비해온 줄 알고 딸 팔아치 온 주제
어머니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리더라. 저도 그때. 그런 후 사장님이 인사드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예정된 식사가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얼굴이 붉고 얼룩덜룩한 코트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에야 엄마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너무 감정이 치밀어 있는 나머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일어서서 엄마의 코트를 걷어내던 중, 엄마, 여기는 따뜻해요. 등산복이 잔뜩 있다니까 쌀쌀한 날씨를 생각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라고 말했죠. 엄마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지었어요. 아, 사실 너 말이 맞지? 나도 이래저래 별 걱정 많아 했던 걸 너한테 들킬까 봐 라고 말했죠. 그 순간에야 나도 엄마가 이 일에 얼마나 감정이 많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날을 통해 더욱 엄마를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시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오늘 따님 이름으로 예약해서 제가 늦게 들었습니다. 음식이 좀 늦게 나왔죠. 회장님 오셨다니 더 신경 쓰라고요. 그럼 늘 드시던 걸로 올까요? 아,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서비스니까 식기 전에 드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저 바로 부르시고. 그 말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놀란 표정으로 입까지 떡 벌리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입에서 회장님이라고 나온 것도 그랬지만 엄마 앞에서 너무나도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 더 실감이 났을 겁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서 이야기지만 이 가게가 사장님 실력과 다르게 홍보가 안 돼서 곧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엄마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데리고 오고 소개하면서 2년 사이에 직원이 20명까지 늘었다고 하니 얼마나 사장님께 엄마가 은인 같은 존재였어요. 직원들도 사장님 말에 두 손 모으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차례대로 나가더군요. 회장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부르십시오. 고마워요. 금방까지 누구 때문에 밥맛이 떨어졌는데 꼭 먹고 가야겠네요. 뭐라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회장이라고 저러는 거야? 어머니. 금방 회장님이라고 그러는 게 어머니를 보고 하는 말인가요? 그래. 나한테 한 소리 맞네? 내가 아까 하려던 말이 이거였어. 차 내한테도 말 못한 얘기라서. 나 오늘 이 자리 와서 둘이 살 신혼집 우리 이쪽에서 책임지겠다고 아파트 사뒀다. 당신의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려던 것을 듣고 싶었지만 그 순간 입에 막혀버린 것은 그 잘난 시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내면에서 얼마나 웃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도 40평 아파트에 떵떵거리며 걱정 없이 사는 너희는 정말 부러운 것이죠. 또한 엄마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의 월급만으로 30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평생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내가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째서 그것을 어떻게 만지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꺼냈어야 하는데 난 안비것이었어요. 이제 아시겠나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당신이 저울에 올려놓고 오늘도 고생 중인 이 사람이 알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다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세요. 우리는 천천히 밥 먹기로 했으니까요. 간혹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서서 떠날 생각을 안 하고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 사도 나는 너무 믿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잘 숨기나 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부모로서 아들이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둘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어른들의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기회를 주면 안 될 거예요. 아들의 결혼을 망치게 한 책임자는 제가 있으니까요.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손을 태반이라도 비볐다 해요. 아, 그리고 이렇게 잘 자란 아들을 집구석에 갇히지 않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자식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나는 결혼에 반대했었어. 엄마, 내게 한 번만 용서해 주지 않겠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필요 없어. 나는 이미 50만 원을 다 써버렸어. 우리는 끝났어. 또한 내 마음이 변하면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를 만날 수 있어서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 하지만 돈을 떠나서 너희 어머니를 감당할 여자가 있을까 모르겠어. 아들아, 너의 삶을 가로막는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이 자식을 팔아치우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늘 생각해보세요. 아들, 너 힘들어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짧은 이야기를 작성해 드릴 수 있지만 위의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 짧고 간단한 이야기나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로 번역하여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